철로 공사가 한창인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일대. 이곳엔 2020년 개통 예정인 수인선과 함께 KTX 환승역인 어천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으로 이곳 어천지구에 희망타운 900호를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발전 가능성이 보장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슨 일인지 개발 계획에 들떠 있어야 할 마을 곳곳엔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100여 년이 넘어요. 6대, 7대 살았으니까 30년씩만 잡아도 7대는 37, 200여 년 되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근거도 없이 쫓겨나니까. 개발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십 년 넘게 살아왔던 고향과도 같은 땅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하소연. 이 얘기의 시작은 2018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화성 어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 어천지구 상황을 방송했습니다. 화성시는 2017년 7월 30일 매송면 어천리 일대 약 80만 제곱미터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주민들은 어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도 자신의 주거지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는지도 모른 채 불안에 빠져야 했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없이 갑자기 고시 공람된 거는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불투명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면 당연히 걱정되잖아요. 특히 개발 계획이 공영 개발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허탈함과 함께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스레터 한 장 보도를 이렇게 제재를 해서 그때는 그린벨트가 못 쓰는 땅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수용이 되니까는 그 수용값이 그린벨트 아닌 값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수용 그 돈을 받고서 이제 받아가지고서 바로 그 옆에는 못 가요. 공영 개발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면 매입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강제 수용되어 현실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영 개발 방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 공원,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확보가 용이하고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죠. 공공성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연대, 분당일산, 판교 동탄 같은 사업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공공이 주도해 온 겁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부작용도 없지 않죠. 토지 수용에 따른 이제 보상 절차에서 토지들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공공이 제시하는 이 갭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이제 삶의 터전을 상실한다는 면에서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여가 흐른 2019년 4월 16일 화성 어천의 주민들은 트랙터를 앞세워 화성시청까지 차선을 점유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공청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중에 이제 화성 시장님하고 면담 요구도 하고 각종 그 루트를 통해서 신청도 하고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응답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제 우리 현안에 대해서 논의코자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대답이 없으니까 저희는 트랙터 시위를 통해서라도 이제 시장님과 대화를 하자.
트랙터 시위를 시작으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화성 어촌 주민들. 무엇이 이들을 붉은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했을까요? 당초에는 2017년도 7월 10일 날 이제 화성시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어촌지구 개발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7월 6일 날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공람고시를 했어요. 처음엔 화성시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던 것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임대 아파트를 위주로 한 그런 이제 공공주택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법은 공공주택특별법은 거의 강제성이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적용해서 하게 되면 우리 토지주나 우리 주민들은 설 자리가 아예 없는 거죠. 왜 처음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변경됐는지 화성시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다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이 사업 방식이 이제 변경됐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LH공사에서 그 국토부에다가 이제 공공주택 사업 제안 신청을 했죠. 제안 신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화성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는 건데요. 공식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전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제안이 왔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희가 정말로 이제 CAC 차원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한다던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있었으면 그분들 말도 이제 뭐 일리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는 그 매송면 지역에 대해서 그 개발행위 제한 고시까지만 하고 사업 계획을 실제 수립하지 않았거든요. 구상을 했던 거는 뭐 그러니까 구상을 염두에 뒀던 거는 뭐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LH에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을 구상만 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을 해 지금의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항의를 또 하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가 항의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절대 LH에서 하는 사업은 반대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좀 무조건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화성시에서는 그런 일은 아직 지금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어요. 화가 날 정도로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생존권이고 또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또 생존권이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시 시민으로 뭐 세금 다 내고 열심히 사는 우리 토지주 주민들인데 화성시에서 그냥 그런 거 나몰라라 하고 저희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어촌 지역 주민들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공공주택 사업 방식에 대해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인터뷰 당시에 주장했던 뭐 그린벨트 지역에 뭐 그러니까 집가가 너무 낮고 이런 보상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없다는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화성시하고의 그런 뭐 주장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화성시는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상황이. 네. 이제 전면 뭐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정부하고의 또 입장도 있으니까 또 고지고대로 또 이렇게 뭐 사업을 제공해달라고 좀 선뜻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성 어촌 공공주택지구 갈등에 대해서 최재형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LH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 공공주택 특별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공공주택 특별법의 어떤 점이 주민들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가요? 공공주택 특별법은 그 사업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가 우선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는 주민들은 이익에서 배제된 채 그 사업 부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주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 사업부지에서 쫓겨나야 되는 강제 수용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변경이 안 되거나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주민들께서는 어떤 불편사항,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강제 수용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쫓겨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이루고 있던 경작지에서도 강제로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사업부지의 개발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이라든지 어떤 오염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특별법 자체는 4번에 걸친 그 큰 폭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 임대주택법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문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건설법이었었고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전에 있었던 것이 공공주택 특별건설 촉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된 취지는 국민들 중에 특히 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 또는 이제 주거 취약층에 대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보급할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공주택을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급 대상, 즉 수요와 공급 간의 이제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 해당 부지 내에 있는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동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공주택 특별법은 오로지 관청에 의해서 재량에 의한 집행이 가능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서는 이유가 이제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적 입지 조건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곳에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나요? 우선 공공택지지구가 조성되기에 앞서서 2018년도 2월 달 정도에 메모리얼 파크라는 것이 바로 사업부지 인근에 들어서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제 장례식장이 될 텐데요. 공공주택지구를 하면서 더블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주택지로 적당한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상업지구라든지 별도의 시설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공주택지구의 협소시설 또는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미 이 사업부지 인근 4km 반경 내에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지역은 상업지역 또는 문화관광지역으로 놔두는 것이 좀 더 타당하게 될 것이고 원주민들의 피해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성 어천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 어떤 점들이 변화하고 있을까? 마을 한켠에 자리 잡은 공인중개 사무소들. 현재 이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역세권이라 해서 가격이 좀 상승돼 가지고 지금 부동산 그 경기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좀 둔하죠.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왔을 때는 생각보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좀 거래가 둔하죠.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어천 지역 인근 배후지는 앞으로도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디나 도시가 개발되면 배후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오른 부분을 오르는 기대 심리 때문에 안 팔지. 갖고 있는 분들은 수요는 있는데 저희들 그 관측으로다가 올 봄 지나면은 이제 이쪽에 공고된 게 더 활발하게 토지 수요제도로고 협의 과정에서 많이 저기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어촌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 그러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어천 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개발 이후의 상황이 막막할 뿐입니다. 답답하죠. 뭐 사는 게 요새 사는 게 같지 않고 나도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다 그냥 의술에 지금 맡겨서 사는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밀어제끼면은 내 남자 없이 어디다 땅 사놓은 것도 마땅치도 않고 저기 짓고 이렇게 살
용기가 안 나요. 아주 캄캄한 거지 뭐. 무엇보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지역이라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 지역을 떠나 새로 정착하기 쉽지 않을 거라 하소연합니다. 이게 한 30년 된 집인데 그 집을 짓고 이렇게 나가서 지금 산다는 거는 말도 못하고.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야 여기 다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착할 수도 없고 그거 갖고 이 주변에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고 굉장히 지금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비용 갖고는 여기 뭐 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요 화성 주변에 어디 갈 수 있는 그 똑같지 않더라도 뭐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년 8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친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계획은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열람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엔 공청회도 가졌는데요. 이 사업의 부당성도 쭉 주장을 했고 또 사업 추진하는 방식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고 그랬습니다.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그 내용이 담긴 문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지역의 공공주택 사업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들을 제시하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반영된 내용은 미비할 뿐입니다. 이에 관련해 트랙터 시위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의견을 화성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주민분들이 이제 그때 저희한테 이제 그 집회하시고 이제 해산을 하시면서 그 성명서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고 가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뭐 이제 내용을 보니 이제 이거는 화성시에서 스틸을 쓰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 의견이 반영된 건의서를 국토부에다가 이제 전달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화성시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에 앞서 화성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들어주고 어떤 대책도 논의 좀 해주고 그런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응답이 없으시니까.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될 시행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민원을 넣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구지정은 됐고 저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그 부분을 개발을 할지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는 예전에 뭐 전화 한두 통 정도는 받았는데요.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다는 주민의 주장에는 이후 계획돼 있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구계획 수립하면서 별도의 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합니다. 근데 뭐 약간 지구지정할 때 그 맹꽁이 쪽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뭐 외부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영향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지역에는 보호종인 맹꽁이 등이 서식하고 있어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의뢰도 함께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말 개발 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 8개월. 주민들은 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어천 지역의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거는 작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됐고 현재는 시행자인 L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 되면 지구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 정확하게 일정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정부 정책상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도 최대한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꼭 집어서 언제까지 뭘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일정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대로 건설에 들어가게 되면 어천 지역의 주민들은 정든 고향,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만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집단 이주할 수 있는 취락 지역을 건립을 해줘서
지장업계실이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느 지역을 취락 지역을 그렇게 시리해서 분할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달게 받겠는데. 현재 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하고 이제 소송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소송이고 어떤 쟁점인가요? 우선은 국토부 쪽에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어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그 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소송은 해당 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되고요. 공공주택지구 지정 자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환경적 우수성 또는 주민의 이익을 배제하고 난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곳 주민들이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취재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철거된 지역 그 주택 소유자들에게 생활 대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는 어떤 개념이고 이 어천 지역 주민분들에게도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공익사업법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상에서 수용을 당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주거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이주 택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엄격하고 예외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천지구에 67개 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민들한테도 이주택지가 공급될 것인지 또 공급된다고 한다면 그 주거 환경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불확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더 검토는 해야 됩니다만 공익사업법상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 자체에 대한 일부 토지를 수익계약 형태로 매매할 수 있도록 또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계획 하에서도 단독주택 입지라는 이런 것들은 원주민들 일부에게라도 수익계약 형태로 매매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특별 법안도 그렇고 좀 수정을 하고 나가고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갈등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 우선 대규모 개발 사업 또는 이제 본건과 같은 주택 개발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청에서 본인들의 계획과 어떤 정책적 방향에 맞춰서 피해 당사자라고 하는 직접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배제한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2012년도경에는 이러한 공공개발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정책 갈등 조정 지원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갈등 조정에 따른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정책을 빨리 시행하고 집행하려고 하는 국가 또는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안에서는 사회적 분쟁을 더 야기시킴으로써 사업 지연이 조금은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분쟁을 애초 당시부터 조정할 수 있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또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후되고 혹은 노후화된 도시를 재건하고 개발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의 개발 사업 앞에는 늘 갈등과 대립이 이어왔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현실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거의 80에서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재개발 이후 당초 집과 토지를 소유했던 원주민은 대부분 자신의 땅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는 대조적인데요. 누구를 위한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공공사업인지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